실 51권 중종 19년 9월 1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524년 명가정 3년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1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헌부가 또 아래기를 순천 군수 이 나는 인물이 용렬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에 맞지 않으니 빨리 가소사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본생 두 자는 전에 대신과 의논하여 쓰지 않았으나 이것은 요동의 자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4대의 예는 미리 의논하여 정해야 옳은데 이제 다시 추승한 일을 천하에 선유하게 되면 그 표문의 경례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정부의 난관을 불러 합자대의 수의하여 아래게 하라.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0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방음에 천둥하고 번개치며 큰 비가 내리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0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영원군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내리며 천둥하고 번개쳐서 기와가 다 움직이고 인마가 다니지 못하였다. 황해도 평산에 천둥하고 번개치며 우박이 내리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0일 의모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1일 의모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어젯밤에 천둥은 크게 일지는 않았으나 8월에는 천둥이 소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제 9월에 일어났으니 겨울철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큰 재변이므로 내가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재변은 어느 일의 응험인지 모르겠으나 혹 억울한 일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 여섯도에 어사를 보낸 일은 매우 중대하거니와 죄인을 입거시키는 일 때문이다. 죄가 있는 자가 요의행이 면하고 죄가 없는 자가 뜻밖에 걸린다면 뒷날의 비평이 있을 뿐더러 넉넉히 화기를 감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목이 이미 상세하기는 하나 이제 따로 하사하면 다시 더 살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 여섯도의 어사와 감사 등에게 내가 재변을 당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뜻과 그 맡겨 보낸 일을 다시 더 상세히 하라는 것을 하유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1일 의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의논 아래기를 흥국 태후에게 이미 존호를 더 올려 장성 황태후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진하하였으니 존호를 더 올리지 않고 장성 두 자만 있다면 본생 두 자를 빼더라도 조유에 반드시 다시 진하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또 본생 두 자가 전에 있었을 때에도 요동 등의 관아가 다 본생 두 자를 쓰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 표문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4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특징관 허괭이 아래기를 함경도 청암리 부령 땅인데 얘는 향화한 야인이 많이 사는데 성종조의 본토로 돌아가려 함으로 어유소를 순찰사로 임명하여 안무시켰습니다. 그 뒤에 자손이 이제 군사가 되어 경승에 더욱 많이 있는데 지난해 그 역사를 싫어하며 도망하여 돌아가는 자가 있으므로 잡아서 주문하였으나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독건대 청안평은 올해에 수재를 당하여 다 떠내려가고 묻혀서 경작할 땅이 없다 하므로 병조가 구항하는 일을 아뢰었으나 올해는 오히려 더 머물러 살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본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은 어유간을 거쳐 허스라동을 지나 본토로 돌아가자면 하루 자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니
경도를 시켜 공사를 만들어 전지를 주어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회사에 말하면 반드시 공사를 만들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4일 얼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4일 얼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이어나지 않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4일 얼류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시건관 박윤경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여기에 말하기를 백성의 암험함을 돌이켜보고 두려워하소서 하였으니 백성은 지극히 천한데도 암험으로 비유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칠한 흥망이 다 백성을 보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고 임금이 경하다 하였는데 그 백성에게서 말하면 임금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니 그 임금에게서 근본을 미루어 말하면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니 관계되는 바가 어찌 중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또 말하기를 인시를 공경히 주라 하였는데 대저 임금은 천시를 받들어 주어 농공을 삼기 때문입니다. 농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진덕수가 이 글에 실었으니 임금이 체념해야 할 일입니다. 위 무공은 이미 95세가 되었어도 오히려 의계와 빈지 초연을 짓고 늘 국인에게 경계하였습니다. 90세라면 정신과 의례가 고무하기 싫을 터인데 무공은 오히려 능히 성인의 학문에 힘을 썼으니 참으로 하루라도 삼가지 않으면 크게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무공은 늘 필부가 스스로 지키는 것처럼 궁중의 깊고 넓은 것을 살펴서 넘련히 스스로 지켰다 하는데 이것은 임금이 체념하여 본받을 일입니다. 남이 지시하는 곳에는 착한 것을 드러내되 은미한 곳에서는 착하지 않은 짓을 한다면 옳지 않으므로 진덕수가 임금이 그윽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형용한 것이 이처럼 상세한 것입니다. 필부에게 잘못이 있으면 제 한 몸만을 망치고 말겠으나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해가 국가에 미칠 것이며 처음에는 착하더라도 끝내 잘하지 못하면 난망에 관계될 것입니다. 무공은 미나라가 실패한 것을 당하여도 오히려 경계하는 것이 절실하였으므로 한때 국인이 기욱의 시를 지어 찬미하였습니다. 상상께서 여기에 인용된 주공, 소공의 말을 옛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곧 좌우에서 나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무공이 한 일도 곧 내일이라고 생각하시어 날마다 더 살펴 생각하시면 참으로 국가와 백성의 복이 될 것입니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허순을 경사에 보내 존호를 올린 것을 축하하게 하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야인에게 사로잡힌 자를 우리나라가 수연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 전을 예부에 물으니 조정에서는 모른다 하였다. 한 사람을 수연하더라도 황제에게 아뢰어야 마땅한데 수연한 사람을 요동에서만 알고 아뢰지 않았으니 이를 문수에 서서 아뢰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신을 시켜 예조에 말해야 할 것인가. 오늘 사신이 갈 때에 미처 의논하여 보내지 못하였더라도 정조사가 또한 장차 들어갈 것인데 오늘 삼공이 다 사대에 모였으니 주소를 보내어 수의하라 하며 삼공이 의논 아뢰기를 중궁인이 사로잡혔던 것은 다 건주의 모련의 야인들이 한 짓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연한 자가 매우 많으나 요동이 아뢰지 않았는데 이것은 주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신이 요동에서 힘 입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요동에 먼저 아뢰지 않고 바로 조정에 아뢰면 요동이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정조사가 들어갈 때에 요동에 가서 다례를 행한 뒤에 대인에게 묻기를 무릇 수연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지극한 정성으로 보낸 것이니 이 뜻을 아랠 것인가 하여 그 대답을 들은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조 19년 9월 2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전라도 관찰사 유여림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는 지금 바야흐로 양전하고 또 입거시킬 사람을 없는데 이것은 다 큰일이니 잘 살펴서 하라. 영상을 힘쓰지 않고 형옥을 삼가지 않고 학교를 일으키지 않는 수령은 전체 때를 기다려 있지 말고 치게 하라. 하며 유여림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기를 본도에 이제 바야흐로 일이 많은 대신이 한 방면의 위임을 받으니 다만 제주가 짧은 것을 염려할 따름입니다.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6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 의사가 아랜 불법한 수령 의주 판관 김궁량을 용천군수 김의형을 파직하소서. 김제군수 유형은 교생을 때려 죽였으니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문하소서 하니 김궁량, 김의형, 유형은 파직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뢰니 권적 이난을 가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조정조에서는 친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늘 친정하는 일을 경연에서 혹 해야 한다고 하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친정은 아름다운 일인데 그늘에는 그 실속이 없는 듯하다. 산망을 갖춰서 낙점하면 외정의 일과 다름없다. 찰방, 직장 같은 유품 이하의 인물이라면 본디 개만이 있고 또 작은 것이므로 위에서 죄다 알 수 없는 것이겠으나 사품 이상은 다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므로 위에서도 다 아니 미리 그 빈자리를 초록하게 아뢰고 정사하는 날이 되거든 어느 사람이 어느 직사에 맞는지를 위에서 하문하고 위조판수와 승지가 그 사람을 감당할 만한지를 아뢰면 비망하지 않더라도 난간히 쓸 것이니 이렇게 하면 될 듯한데 번번이 행하려 하다가 하지 못하였다. 요즘 인물이 적어 비망할 수 없고 내일 도목정을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장교하니 주소를 보내어 삼공에게 물으라.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영상 남건이 의논 아뢰기를 임금이 친정하는 것은 실로 애써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성심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다만 전선하는 일은 본디 회사가 있는데 사오품의 미관을 다 성문을 번거롭히고서야 제수한다면 노유하시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듯하며 만일 마땅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언관의 논박이 있게 되면 성명에 누를 끼칠 수 있으니 아주 미안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뒤로 친정하시는 날에는 아직 건례에 따라 반드시 산망을 갖추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사를 시켜 주의를 하여 올리게 하고 상께서 낙점하여 차출하시되 혹 성의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곧 고쳐서 임망하게 하여 이렇게만 하는 것이 사체에 잘 맞습니다. 문왕은 서언, 서신을 겸간하지 않고 오직 유사를 순종하여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곧 밝은 임금이 정치하는 도리를 세우는 준칙입니다 하고 주하상 이유청이 의논 아뢰기를 친정은 아름다운 일이므로 성종족 가보년에 한 번 하였는데 인물을 주의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말하였고 신도 들었는데 그 뒤로 오래 듣지 못하였다가 저기 하신 뒤 을해년에 행하셨습니다. 친정의 가보는 성감께서 환히 아실 것이니 이제 도목을 당하여 친히 행하시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권균이 의논 아뢰기를 친정하에 인물을 등용하는 데는 외정이 주의하는 예의에 구애될 것 없습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의 현부는 성감께서 환히 아시는 바이니 산망을 갖추지 않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인물의 전형은 해조에 붙여서 상례로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정한 아름다움 이름으로 조종도에서 행하고 반정 후에도 여러 번 행하였다. 영상의 연원에 만일 마땅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언간의 논박이 꾀되면 생명에 누를 끼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대신을 주의하는 데 마땅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면 인물을 알아보는 명민의 누가 되겠으나 허다한 인물에 있었으라면 위에서 제수하였는데 혹 무리가 있더라도 인물을 알아보는 명민에 무슨 흠이 되겠는가. 다만 이제 대신의 의논에서는 다 그 규모를 정하지 않았으니 빈청에서 이조의 당상을 불러 규모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이조판서 김안우 참판 허괭이 의논 아래기를 친정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나 접대 친정 때 김안우가 정랑으로서 들어가 참여하여 보았는데 인물의 현부에 대하여 의논이 별로 없고 다만 해설을 시켜 주의하여 낙점하셨으니 외정의 정사와 같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당부를 널리 의논하여 인물을 알아보는 명민을 더해야 마땅하겠으나 미간을 위해서 허문하시고 의뢰 비망하지 않는다면 잣따라서 사제에 방해될 듯합니다. 다만 기묘한 자리가 비면 상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하문하시어 그 가부를 상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위에서 물으신 사람이 중론에 맞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상의하여 아래야 할 것입니다. 또 임금은 대궐론에 깊이 있어 인물을 논할 때가 있으므로 인물의 현도와 외정의 의논을 잘 알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혹 친정으로 말미암아 상의에 어질거나 어질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자를 하문하시어 상의하면 회사에서도 중론으로 의논하여 아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인물을 등용하는 데 유익할 뿐더러 이로 말미암아 인물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넓어질 것입니다. 등용하고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면 언관이 논박하여 갈 것이니 성명에 무슨 누가 되겠습니까? 상하가 가부를 상의하는 것은 참으로 성세의 일이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조가 아린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언관이 본디 논박하여 갈아야 마땅하다. 오늘의 도목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으므로 친히 행할 수 없으니 뒤에 하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51권 중조 19년 9월 2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간운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1권 중조 19년 9월 2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준조실록 51권 중조 19년 9월 2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준조실록 51권 중조 19년 9월 2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1권 중조 19년 9월 2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순천 군수 윤상소는 인물이 탐하여 도리어 이난보다도 못하니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상원 군수 이종수는 인물이 광패하고 그들 어사가 이 고을에 가서 보니 매우 잔패하였으므로 갈에서 차출하지 않으면 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가소서하고 간원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3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간원이 또 아뢰기를 강릉 훈도 정원은 평생 품은 마음이 매우 간사하므로 훈도가 미관이기는 하나 맡길 수 없는데 더구나 강릉은 유생이 많은 곳이니 이 사람이 이끌 수 없습니다. 바직 가소사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3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밤에 천둥하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3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에 크게 천둥한 비가 내리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3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직산, 천안 등에서 천둥하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10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곤방, 선방에서 번개가 치고 동북방에서 천둥하였다. 장원의 전교하기를 겨울일철이 아니기는 하나 천둥의 재변은 정상이 아니다. 지난달의 천둥도 미안한데 이제 다시 이러하니 잠을 자도 자리에 안정하지 못하겠다. 대저 재변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으니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인사가 아래에서 그러시면 천변이 위에서 어울리는데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상하가 수성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억울한 일은 형옥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체하여 결단하지 않은 것이 있을 듯하니
형번을 시켜 초록하여 아뢰게 하라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이제 천둥으로 말미암아 형옥의 오래 지체된 것을 아뢰라고 명하셨으니 아랫사람이 절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재변이니 골실된 일이 있지 않은지 대신에게 하문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전이라도 시종 대신에게 구원하셨고 또 상께서 책신하여 수행하시기에는 하나 장하의 골실과 백성의 폐막을 구원이 아니면 어떻게 주이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영의정 남건 주와 이정 예요청 우이정 권균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새벽에 천둥소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서 막 사피하려 하였는데 명패가 왔으므로 와서 모였습니다. 대저 겨울의 천둥은 재변 중에 큰 것입니다. 오늘은 10일이고 또 10월의 절로 들어가는데 천둥이 불시에 나왔으니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신들이 직분을 제대로 못한 소치니 신등을 갈아서 천변에 보답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천둥 소리를 듣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서 간신히 날 밝기를 기다려 경들을 명소하였는데 경들도 미안할 것이므로 연방하려 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삼공의 잘못이겠는가? 참으로 내 덕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들은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상이 곧 삼공을 인견하여 이르기를 지난달에 작은 천둥이 있어서도 미안하게 여겼는데 이제 또 겨울철에 천둥하였다. 재변을 가져온 까닭을 모르겠으나 재변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으니 공구수성하여 하늘의 꾸중에 보답해야 할 것이므로 이미 분부를 내려 구원하게 하고 또 지체된 옥사를 써서 아뢰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천변에 응답한다고 할 수 없다. 근자의 왕자를 귀양 보내었는데 이것도 온편치 못함으로 가까운 곳으로 양이하려 하였으나 조정이 옳지 않다고 하므로 우선 멈추었다. 이제 양이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또 경성에 들어오게 하더라도 문을 닫고 빈객을 만나지 말게 하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조신이 모르는 외방의 민원과 조종의 득실을 초이하의 선비가 아는 것도 있으니 실봉하는 자가 많고 보면 하정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광망한 말이 있더라도 쓸만한 것을 가려서 취하고 쓸만하지 않은 것을 버려 상께서 짐작하신다면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형옥의 폐단이 근래 더욱 심하여 20차례 형신을 받은 자도 자로 말하면 많이 있거니와 전라도에서는 93차례 형신을 받은 자도 있는데 이것은 근래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외방 수령의 일이므로 그 하는 짓을 모르겠으나 그 지체된 옥사가 혹 9년까지 된 것이 있으니 죄변을 부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분수에 어그러진다는 말을 듣게 되면 왕자는 편안하게 보존한 사람이 적습니다. 이제 이 왕자는 서너 번이나 허언을 들었으므로 그 일에 관련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되면 스스로 문을 닫고 허물을 살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무리한 무리와 사기는 이를 끊임없이 자행하였으니 일찍이 조처하지 않고 마침내 분수를 범하게 되어서 죄를 준다면 뉘우친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신이 정득 영간의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서 천하의 인심이 주이다 흥헌제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유식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정득이 순유하여 섬서에 있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황제에게 아들이 없는데 너희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니 오명이 말하기를 사고가 있으면 흥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흥왕이 그 추대하는 말을 듣고 드디어 스스로 제지하였는데 명분에 관한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마땅하거니와 조정이 지금 황제를 세운 까닭은 흥왕을 삼하여 함께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은 두목이 와서 말한 것입니다. 대저 명분에 관한 이 일에 크게 방해되는 것이 있고 종사를 위한 큰 대책이라면 우의 의정 때문에 망설일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 사람을 등용할 즈음에 정사가 소장하는 기틀이라면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므로 위에서 깊이 살펴야 하겠으나 왕자의 이 일은 재변을 가져온 까닭이 아닌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자 소인이 진퇴하는 기틀은 매우 어려우므로 당우 때에도 소인이 있었거니와 이제는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다만 모르는 것을 걱정할 따름이다.
사정이 진퇴될 즈음을 상하가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저때의 인심이 이제까지 안정되지 않으므로 군자 소인을 밝게 가려야 하니 상하가 더욱 살펴야 한다. 또 친정은 아름다운 일이니 조정조의 사던 전례를 삼가야 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그 책무를 맡은 자를 시켜서 하는 것이 옳으니 이조를 시켜 널 모여서 인물의 고화를 의논하여 이에 의하여 빈 자리를 비망하여 주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께서 어지러서 쓸만한 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조정의 동료가 의논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 오로지 전조에 책임지어서 인물을 잃지 않게 하셔야 하며 상께서 쓸만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혹 어필로 친히 제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어피로 친히 제수하는 것은 신하의 지극한 영화이다 하였으니 더욱 인자를 얻으면 또한 넉넉히 임금의 명덕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유청이 아뢰기를 고려 현종 때에 강감찬을 친히 제수하였는데 그 제수한 것을 지금도 유림이 칭송하여 마지 않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전조의 정병 이숙령이 제 아내를 죽인 공사를 가지고 아뢰기를 이 일을 살펴보니 때려 죽인 것은 명백하나 주먹으로만 때렸고 또 한내에 죽지 않았습니다. 또 그 주안을 보면 정덕 12년에 이미 21차례 형신을 받았으므로 본도가 더 형신할 것인지를 여쭈었는데 형조가 아뢰기를 참으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더라도 쉽사리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고 그 뒤에 33차례 더 형신하고 본도가 더 형신할 것인지를 여쭈었는데 형조가 또 여전히 더 형신해야 한다고 있게 하였고 그 뒤로 가정 원년에 이미 67차례 형신하고 본도가 또 여쭈었는데 형조의 계명에 또 제 아내를 때려 죽인 것이 명백하므로 쉽사리 방면은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이제 이미 93차례나 형신하고 본도가 또 여쭈었는데 형조가 이것을 의정부에 신고하여 용서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9년 동안 갇혀있고 이미 90여 차례 형신을 받았으며 본도가 무려 4번 여쭈었는데 다시 실정을 불게 하기 위하여 형정을 쓰는 것은 지나친 듯하나 그 사상이 분명하여 그만두기 어려우므로 사형을 감면하기를 감히 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생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므로 여쭙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지금은 인심이 예전과 같지 않아 정상이 분명하더라도 반드시 승복하지 않고 스스로 형장을 맡다가 숨지기를 바란다. 그 형신을 살 걸러 형신하지 않고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형신하므로 갇혀 있는 것이 반드시 오래된다. 이제 이 공사는 이미 9년을 지났고 7차례를 더하면 100차가 되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은 목숨으로 갚아야 워낙 마땅하겠으나 아내가 지 아비를 죽였으면 용서하지 않는데 지 아비가 아내를 죽였으면 혹 사형을 감면하는 때가 있는 것은 가장이기 때문이거니와 이 사람을 죽인 것이 분명하기는 하나 더 형신할 수 없으니 사형을 감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상에.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1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문화연에 천둥번개가 치고 충청도 아산 평택에 천둥이 있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 농상은 근본이라고 말하였다. 농사에 힘쓸 것을 전에 이미 일렀으나 수령이 예사를 보고 권고하지 않는다. 상하의 농사는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농상은 참으로 근본이 되는 생업이므로 주공이 이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고 진서산도 대항연이에 초록하였으니 이것은 본디 왕업의 중에서 큰 일이나 모름지기 우리나라의 병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전 농상이란 백성의 생업인데 백성이 부지런히 힘쓰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세종조에서는 전결로 세액을 양정하였는데 그 액수가 잠은 많았으니 지금 논밭에서 거둬들이는 것과 견주어 보면 세종께서는 백성을 격려하는 임금이셨습니다.
그 세액이 많았던 까닭은 그때 이 사람들이 농사에 힘을 다하여 거둬들이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저 농부란 사철 쉴 데가 없어야 할 터인데 경주의 백성은 한창 여름전에 그 농사를 버리고 경중에서 마초만을 배워서 먹기를 꾀하며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서리 따위의 직임을 맡으면 문득 스스로 우리 집은 이미 문벌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농사를 부끄럽게 여겨 용인에게 경작하고 수확하는 일을 시키고 자기는 놀고 먹으며 서울 둘레 여러 고을의 백성은 다 서울로 들어와 말단을 줬고 그 전토는 팔거나 남에게 빌려주어 병작하는데도 그 수령이 쇠한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미 본 업을 잃었는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전조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백성이 농사할 겨를이 없었는데도 넉넉히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농사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조정조에서 관찰사의 직함에 권농이라는 칭호를 둔 것은 농사를 근본으로 여겼기 때문인데 이제는 다들 그 본의를 잊으니 관찰사가 갈 때의 농사에 힘쓰라는 뜻을 일러서 출척을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또 경계의 백성으로서 서울에 들어와 말단을 쫓는 자는 쇠한하여 고역에 배정하여 국가가 농사를 중시하는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고 지사 장순손이 아래기라. 신이 덕건대 문중조에서 전지 1결에서 30도까지 수세하였는데 농사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1결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어찌 이렇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방에서도 장시의 폐단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들 이것을 의지하여 매매하는데 도둑의 물건도 많이 팝니다. 백성이 다들 이렇게 놀고 먹음으로 전야가 무고 황폐합니다. 하였다. 대사관 홍언필이 아래기라. 근래 재변이 잇따라 나타나므로 어제 대신에게 물으셨으나 인사가 매우 어그러졌으므로 하늘이 이렇게 정령의 경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변은 본디 어느 일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사람의 말을 널리 받아들여 물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근래 장오의 금지가 엄하지 않고 사대벽의 염치의 절제가 없으므로 범하는 자를 혹 죄 주더라도 탐호하는 일이 따라 나오니 참으로 통탕스럽습니다. 하고 사간 정응린이 아래그랄 육도에서 입거할 자를 뽑아 보내는 일은 조정의 계책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이제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에 강제로 입거시킬 때 순찰사를 시켜 조용히 뽑아 보내게 하였어도 소요하게 되었는데 더구나 이제는 육도에 입거할 자를 한꺼번에 모두 뽑음으로 사인, 서인, 향리, 산호를 막론하고 뽑지 않은 것이 없으니 갑자기 적발하면 아마도 실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특징과 성운이 아래기를 향국을 무단하는 자가 시골에서 폐단을 지으면 워낙 죄조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절목 가운데 워낙 향리를 입거시키는 일은 뚜렷한 법이 이미 있으므로 사람들이 알 수 있으나 그 나머지는 다 새로 세운 조목이므로 백성이 알지 못합니다. 대저법이란 미리 백성이 알고 피하여 범하지 않게 해야 하며 알고도 짐짓 범하는 자는 죄 주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은 법조를 새로 세우고 또 범한 자를 뽑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적진관 박유령은 아래기를 인심이 불안하니 천천히 뽑는 것이 옳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도 반드시 있겠으나 의사가 갑자기 뽑아보내면 소요하게 될 것입니다. 관찰사를 시켜 그 일의 가부를 살펴서 뽑을 만한 자를 뽑게 하여 인심이 동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래기를 변방을 충실하게 하려면 조정조에서 예전부터 하던 일로 강제로 입교시켜야 하겠으나 지금 절목을 범한 자로 말한다면 죄다 뽑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찰사를 시켜 조용히 뽑게 하는 것이었단가 의사가 갑자기 어찌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홍원필이 아래기를 제주의 삼업에는 국가에서 이미 의사를 보내어 적간하였는데 그 군기가 단단하고 날카롭지 않으며 군졸이 많이 모자라므로 부득이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제주 삼업은 해내와 차이가 있고 왕래에도 폐단이 있다. 추고만 시켜도 징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홍언필, 정언린 등이 전의 이를 논하니 정원을 갈라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2권 중조 19년 10월 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죄를 지어 입거시킬 자를 뽑아보내는 일은 경연에서 대신 대간이 다들 말하기를 천심은 민심과 서로 통함으로 민심이 불안하면 천의도 불안하여 재변이 이에 따라서 일어난다 한다. 인심이 고요하지 않은 것은 워낙 큰 일이거니와 이제 변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바삐 죄인을 뽑으면 인심이 동요하게 될 것이니 내 생각으로는 관찰사를 시켜 조용히 뽑게 하고자 한다. 정성을 지낸 사람과 정부의 전원과 육조의 참판 이상과 중추부의 이품 이상과 한승부의 당상을 전원을 불러 의논하게 하라.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정광필의 의논하래기를 이번 이 건은 당초의 변방을 충실하게 하고 또 악을 징계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사목의 조건이 허다하므로 사람들이 많이 의구합니다. 더구나 의사 수령이 적발하는 것이 알맞지 않고 또 액수만 늘리려고 힘써 이미 세 고을에 입거시킬 수를 채웠다면 의사 한 자가 잘못 끼어서 억울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인원은 이미 정해졌고 또 이미 관원을 보냈으므로 중지할 수 없으니 관찰사 의사에게 하유하여 이 절목 중에서 그 죄악이 특히 심한 자를 취하여 조록하여 아뢰게 하여 조정주의 예전부터 하던 일대로 풍년이 되거든 강제로 입거시키는 것이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계책에 합당하고 또한 악을 징계하는 법에 어그러지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남곤 이유청, 권균, 이행 등이 의논하려기라. 이미 관원을 보내어 지금 바야흐로 뽑아 보내는데 문득 중지하면 아마도 사체를 손상시킬 것이며 귀양 보내는 법은 예전부터 있었고 또 죄가 있는 자라 죄 주는 것은 전심에 맞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목이 번다하여 범한 자가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한다면 공처를 바치지 않은 자와 사리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 등의 몇 조목을 조금 제감하여 감사에게 붙이고 그 나머지 조목은 다시 어사에게로 빨리 조록하여 아뢰게 하여 한편으로 악을 징계하고 한편으로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 하고 장순선, 성운 등이 의논 아뢰기를. 죄인을 뽑아서 변방을 채우는 것은 참으로 큰 계책이나 조목이 넘어본다 하여 인심이 놀라고 소유하게 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신등이 경연에서 이미 아뢰었습니다 하고 고영산이 의논 아뢰기를. 전에 내지로 이사한 의주 백성이 거의 700호나 되므로 쇠한하라는 명을 이미 내렸으나 반 넘게 아직도 본업에 복귀하지 않았고 구축대에 도망한 자의 축성대에 부역에서 빠진 자도 많았으니 우선 이 사람들을 옮겨서 죽은 사람의 수를 채우면 반드시 육도의 백성을 뽑지 않아도 변방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중지할 수 없으니 관찰사를 시켜 죄의 경중에 따라 상세히 살펴 뽑아 들여보내게 하면 육도의 백성이 소유하지 않을 듯합니다. 홍숙이 의논 아래기를. 백성을 옮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마는 죄의 조목을 새로 세우고 의사를 보내어 독촉하여 뽑게 하므로 일이 매우 소유하고 백성도 놀라워하는데 오로지 관찰사에게 맡겨서 조용히 뽑아 옮기게 하여도 넉넉히 변방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안윤덕, 한형윤, 조원기, 김급빅, 윤원로, 김안로, 황맹헌이, 이세응, 허괭이 의논 아래기를.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은 급히 해야 할 것이며 죄가 있는 자를 뽑아서 변방으로 옮기면 악을 징계하고 변방을 채우는 데에 있어 양득이 될 듯합니다마는 적발하는 조목이 너무 번다하므로 사족, 서천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제로가 소연하며 또 적발할 즈음엔 반드시 다 완전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죄가 있는 자가 요행이 면하고 죄가 없는 자가 뜻밖에 걸린다면 더욱이 화기를 선상하여 재변을 부릴 수 있을 것이며 어사르시가 한꺼번에 독촉을 뽑아서 미개한 변방으로 몰면 아마도 각박하기만 하고 충실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것이며 세월을 끌며 체포하여 옥사를 만드는 것은 더욱이 어사의 채무에 어그러지니 설목 중에서 경한 자를 다시 더 재감하여 오로지 관찰사에게 맡겨 조용히 잘 살펴 실정에 맞도록 힘쓰게 하면 인심이 소유하게 되지 않고 또한 악을 징계하고 변방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조계산, 손, 중돈이 의논 아래기라. 이미 세운 법을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호령이 한결같지 않아 어지럽고 안정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뒷날에 동료한 꼬투리도 열게 될 것이니 어사에게 붙이지 말고 오로지 관찰사에게 맡겨서 새로 세운 과조를 현재로 범하여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하여 입거시키기에 합당한 자를 다시 상세히 핵실하여 뽑아 보내어 한편으로 놀라 동료하는 문을 막고
한편으로 변방을 채우는 길로 삼으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52권 중조 19년 10월 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 의논의 허 죄의 조목을 제감해야 한다 하였는데 공채 15석을 바치지 않은 자는 경한 듯하나 공채를 많이 받고도 바치지 않으면 흉년에 구항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 조목도 줄일 수 없으며 사리에 어그러지는 일로 종사하기를 좋아하는 죄의 조목은 전부터 통용하였고 지금 인심의 간위가 날로 더해가므로 이 조목도 줄일 수 없으니 관찰사에게 하서하여 어사가 가져간 사목을 전해 받다 각 조목에 따라 주의를 범한 사람을 적발하고 실정에 맞도록 뽑아내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어사는 이 일만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재상, 불법 등의 일 때문에 보내는데 그 위임받아 간 일을 미처 마쳤으면 올라오게 해야 하겠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2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지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2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2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전지를 내리었다. 하늘이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모두 우리 백성에게 비롯되고 감응하는 도리에 마치 영향처럼 빠르니 재앙과 상스가 일어나는 것을 어찌 변동할 수 있겠는가? 내가 즉위한 이래 날마다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조심하여 다스려 온 지 이제 19년이 되었으나 정성이 모자라고 언택이 극진하지 못하므로 화순이 어울리지 않고 재해가 아울러 일어나 장마와 전염병이 서쪽 변방에 호되게 퍼지고 민가의 화재와 별의 이변이 한 해 안에 잇따라 나타났다. 상하가 허둥지둥 날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에 바빴으나 잘 구제할 방법을 몰라서 하늘에 응답하는 것을 참되게 하지 못하고 재변을 막는데 혹 방도를 어겨 하늘의 노여움을 그치지 않고 꾸준히 또 이름에 이달 초 하룻날에는 바로 겨울철로 들어가는 때인데도 천둥과 번개가 함께 일어났다. 엄월의 양성은 제때 크게 어그러지는 것인데 하늘이 위험을 보이는 것이 이토록 심하니 내가 덕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번다한 사정에는 하루에 만기가 있어 빠뜨린 것도 많을 터인데 어두워서 살피지 못하고 넓은 국토에는 백성이 매우 많아 원통한 일도 많을 터인데 아득하여 듣기 어렵다.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정성이 도탑지 못하여 그러한가? 자신을 책망하는 실속이 극진하지 못하여 그러한가? 직언을 듣는 것이 넓지 않아서 하정이 혹 막히는가?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이 풀리지 못하는가? 영축이 번다 하여 원망이 두루 일어나는가? 법령이 한결같지 않아 기강이 해이한가? 또한 혹 천민 하는 자가 제 직무를 힘쓰지 않아 백성이 의지하여 살지 못하는가? 높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 혹 위에 알려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무리가 혹 부당한 자리를 외람되게 차지하였는가? 이 몇 가지는 다 넉넉히 재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말미암은 바를 밝히면 모두 나 한 사람에게서 있으니 내가 어떻게 닦아서 위로 천심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조정안의 비정과 초야 밖의 유언은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는데 중외의 무신화와 살림의 빼어난 선비가 다투어 숨고 진언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도량이 적어서 중외가 말하기를 꺼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나를 함께 말할 만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생각이 여기 이르면 부끄러운 아픔이 마음에 절박하다. 그러므로 속을 비우고 마음을 씻어서 아래로부터 여러 사람의 좋은 말을 들어 지난 허물과 잘못을 일신하려 하니 너희 모두는 우리 임금이 무능하다고 핑계하지 말고 모든 내 잘못과 조정밖에 관계되는 것을 각각 들은 대로 숨김없이 극진히 아뢰고 촉휘를 꺼리지 말라. 내가 죄다 받아들이겠다. 정부는 이를 중요히 효유하라.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육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였다. 접대 죄를 범한 사람을 입가시키기 위하여 뽑아보내는 일을 어사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으나
어사가 급하게 뽑아보내면 아마도 실증에 어그러지는 폐단이 있을 것이고 잘 살펴 실증을 알아내려면 오래 머무는 걱정이 있을 것이므로 오로지 경에게 맡기니 가져간 사목을 가지고 다시 더 상세하게 힘써 핵실을 하여 나타나는 대로 곧 아래고 지체하지 말라. 사실은 논한다. 대저 죄를 지은 자는 거의 다 외롭고 가난하여 거리는 가족이 없으므로 곧 도망하여 돌아오고 이웃의 보증하는 사람이 따라서 또한 그 죄를 두려워하여 또 달아나니 이것은 변방을 채운다는 이름만 있을 뿐 변방을 채우는 보람은 없다. 더구나 죄를 지은 자는 그 범한 것이 고고 작은 대로 율문을 상고하여 다스리고 그 사이에서 정감할 수 없는 것이 왕자의 일이다. 지금 백성을 옮기는 것은 그 정상을 따지면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도 일체 변방으로 옮기면 형법이 크게 무너질 것이니 큰 모책이 좋지 않은 것을 이루 한탄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논한다. 그래서 관찰사는 법면하게 묻고 수령은 다시 상세히 핵실하지 않고서 그 중에서 주의가 중대한 자만을 뽑아서 초록하여 아래고 나머지는 죄다 놓아주었으므로 죄 있는 자가 많이 면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가 더욱 방자하여 적었다. 사실은 또 논한다. 이때 죄가 있는 자를 뽑아서 변방을 채우기는 하였으나 백성은 징계되지 않았으므로 중의의 송사가 매우 많아서 골육의 형제 사이에 원수와 같은 일이 있고 은혜를 선상하고 인륜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룩 기록할 수 없다. 고장에 효제의 행실이 없고 사람들에게서 엄난하고 간사한 죄가 많았으나 관찰사가 힘쓰는 것은 치부 회계 따위에 있을 뿐이고 다시는 교화 풍속 따위의 일에 뜻이 없었는데 이것은 대개 조정에서 여기에 그리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또 논한다. 인심, 풍속은 국가의 원기인데 임금이 인심을 바르고 풍속을 고치는 데 뜻을 두고자 하면 교화를 근본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접대 조족에서 소학의 가르침을 승상하고 또 여시 향약을 인쇄하여 반포하여 중에서 준행하게 하였다. 향약은 임금이 백성을 교화하는 방법이 아니기는 하나 주나라 때 법을 읽어서 백성을 교화한 것과 비슷한 뜻도 있으므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흥기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가 두려워거렸는데 김효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일체 폐위하여 부형이 자제에게 소학책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경계하였으므로 인륜이 밝지 않아 풍속이 크게 무너졌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뽑아보내어 변방을 채웠으나 이것은 백성을 교화하지 않고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니 근본을 버려두고 말단을 힘쓰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중종때의 딱 상황이 이렇구나.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6일 정조 첫 번째 기사 동지중 주부사 박호를 경사에 보내어 정조에 조회하게 하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6일 정조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이달 초 이튿날 양화도에서 배가 뒤집혀 사람이 많이 빠져 죽었다는 말을 신들도 들었습니다. 공조가 도승을 주문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루는 넓은데 진선은 두 척뿐이었으며 이날 과중하기 싫었기 때문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공조가 아린 것을 보니 매우 놀랍다. 승은 늘 건너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 직임인데 거의 돌보지 않아 사람이 많이 빠져 죽게 하였으니 건부에 내려 추문하라. 또 한승부를 시켜 빠져 죽은 자가 몇 사람이고 건져내서 죽음을 면한 자가 몇 사람인지를 상세히 물어 빨리 있어서 아래게 하라 하였다. 장원이 또 아래기를 양화대에서 사선을 운행하는 사람을 아울러 추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건부에 내리어 추문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6일 정육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니 윤상손 이 종수를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양화도에는 관선이었고 다만 사선 한 척으로 100여인을 실었으므로 배가 뒤집혀 모두 빠졌으니 그 관선이 없어진 것을 바야흐로 공조의 관리에게 주문하는 중입니다. 다만 구원하는 자가 있었으면 그래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도승은 이미 주문하라고 명하셨거니와 그 진부도 아울러 주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근부에 내려 주문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7일 못으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조계는 재상, 대간 등이 임금 앞에 모여 중요한 일을 아뢰는 것이다. 조계의 본인은 백간의 조계하여 계사하는 것이다. 실록을 살펴보면 조계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태종 때는 한때 매일, 세종 때는 한때 이를 이튿날, 또 그 뒤로는 일정한 날이 없으며 조계에 참여하는 관원의 범위도 일정하지 않았다. 조계 때에 아뢰는 일은 당초에는 국한하지 않았으나 뒤에는 사수에 관한 일만을 아뢰게 되었다. 진저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7일 무술로 두 번째 기사 한성부가 아뢰기를 양화도에서 빠져 죽은 사람의 수는 사람들이 다 30여 명이라 하나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없으므로 바야흐로 오부를 시켜서 찾습니다. 또 듣건대 사선을 운행하는 사람도 구제하지 않았다 하니 추문하소서니 추문하라 전교하였다. 진저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저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윤인경이 상소하기를 임금이 하늘을 본받아 다스리면 지성의 도리를 다할 수 있으므로 마음이 바루어지고 마음이 닦이며 집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나 지성의 도리는 쉬지 않는 것이 아니면 다할 수 없습니다. 자사자가 이르기를 쉬지 않고 오래고 오래면 징음이 있다 하였는데 정성이 있으면 감동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신들이 보건대 전하께서 저기 하신 대로 이제까지 19년 동안 다스려지기를 바라시는 정성이 조금도 간단히 없었으나 천변, 시변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고 겨울철로 들어가는 때의 천둥은 참으로 비상한 재변인데 무엇에 대한 응엄인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기는 하나 어찌 인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감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실천하시는 실속이 지극하지 못하시고 쉬지 않는 근로가 부족하신 듯 합니다. 언론은 국가의 원기이므로 명철한 임금은 부족한 듯이 간언을 구하고 둥근 고리를 굴리듯 선언을 받아들이며 간간의 북을 두고 고선의 정을 세웠으니 시청을 열어서 총명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신하가 가운데에서는 뜻에 순종하는 자가 많고 뜻을 거스르는 자가 적으니 너그를 용납하여 용서하고 마음을 비우고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안색을 범하고 기회를 저촉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대 전하께서 거절하지 않고 간언을 따르고 덕이 있는 자를 모두 받아들여 시용하셨으므로 대간 시종이 귀에 거슬리는 말을 아뢰고 입에 쓴 약을 올려도 말 때문에 주의를 얻은 자가 없었으니 어찌 간언을 거절하고 그런 것을 가식하는 간사한 것을 징계하고 좋은 말을 들으며 절하고 허물을 고치는 착한 일을 본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근년 이래로 고든말이 드물게 일어나고 사기가 떨쳐지지 않으며 풍속이 혀를 놀리지 않는 것을 숭상하고 순종하고 말하지 않는 대로 돌아갔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를 아랠 때는 자기 의견을 넓히고 남의 의견을 좁혀 거절하는 일이 없으나 간언을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변명을 뜻대로 하여 허물을 가식하는 혐의가 있어 감사 용납하고 즐겨들어 허물을 받아들이는 여지로 삼으신 적이 없으며 뜻을 굽혀 따라주시는 까닭은 또한 애쓴 끝에 나올 따름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시는 실속이 극진히 하지 못한 듯합니다. 간언을 받아들이는 실속이 극진하지 못한 듯합니다. 궁고는 임금이 다스림을 내는 근본이므로 먼저 안을 다스리고 나서 나라에 미치니 액정이 숙목하고 초방이 격절한 것은 가법을 바로 내치를 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자에 단금이 비밀하지 않아서 여알이 행해지니 도화 사람들이 듣고 누구나 놀라고 한탄합니다. 임금은 지극히 비밀한 곳에 있고 지극히 엄한 자리에 있으므로 작은 한마디 말이나 작은 한 호령이 다 거울이 맑고 저울이 고른 것과 같아서 치우친 곳이 없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청탁이 하나라도 그 사이에 끼어 조금이라도 조정의 정사에 관여한다면 맑은 교화에 누를 끼치는 것이 어찌 심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궁궐 안에서 극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볼 수 없으나 작은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미가 당장에 나타나니 사람들이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궁곤을 정숙하게 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치를 엄하게 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나
대간 시종이 번번이 이것을 간곡히 아뢰니 신들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내치하시는 실속에 극전하지 못한 듯합니다. 절검은 임금의 큰 덕입니다. 절검하지 않으면 교사한데 더구나 임금이 낳은 것과 땅이 기른 것에는 그 수위에 한정이 있으니 한정이 있는 재물로 한없는 비용을 들이면 백성의 힘이 고달프지 않겠으며 국맥이 손상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보건대 왕자 왕녀의 혼인에 내리는 물건이 급비타면 상기를 넘고 집을 짓되 매우 굉장하고 화려하게 하려고 힘써 해를 넘겨 일을 시켜 끝이 없으니 외장, 내탕은 저축이 다 없어집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절검하시는 실속에 극전하지 못한 듯합니다. 임금의 도리는 지성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정성스럽고 쉬지 않으면 다스림이 성취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는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정성이 예전 성현의 마음과 부합하시어 언로를 환히 열어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심으로 이 일에는 잘못되는 것이 없고 정사에는 마땅함을 잃은 것이 없으니 온 나라의 신민이 태평한 정치를 크게 바랐습니다. 근년 이래로 간언을 따르는 정성이 처음보다 못하여 간언을 거부하는 자체가 이 일에서 더욱 드러나 이름과 실속이 맞지 않은 것이 많으니 어찌 매우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쉬지 않는 공로를 다하고 간언을 따르는 도량을 회복하여 내치를 엄하게 하여 군곤을 바르고 사치를 검하여 절검을 승상하소서. 그렇게 하면 국가가 다행하고 백성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소에 말한 것이 매우 마땅하다. 이런 일들은 내가 늘 단속하고 줄이지만 극진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근래 재변이 없는 해가 없는데 겨울에 천둥하는 재변으로 말하면 재변 중에서도 심한 것이니 더욱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7일 무술 5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시간간 심사선이 아래기를 근자의 중국에서는 더 오랜 존호 중에서 본생이란 두 글자를 없애지 말아야 하는데도 소인들이 다 청하여 없애고 두 글자를 그대로 두기를 청한 모든 조정의 사대부들은 다 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비가 어지러운 때 우리나라가 해외의 나라로서 먼저 지나면 그 사련을 도와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일은 우리 조정이 시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논이 바야흐로 어지러움으로 외국이 먼저 지나하지 말아야 할 듯하나 이는 경사이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참찬관 남세준이 아뢰기라 물을 건너던 배가 물이 얕은 곳에서 뒤집혔으므로 구제하였더라면 죽은 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인데 강변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처럼 참혹한 일이 있었으니 특별히 주의를 다스려서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하고 심사손이 아뢰기를 양화도는 연전부터 물이 얕아져서 여느 때에도 건너기가 어려우므로 김포 통진 사람들이 감사에게 정장하여 하류에 나루를 옮기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나루에는 세 갈래 물이 있어 건너기는 자가 괴로워하니 하류에 나루를 옮기면 괜찮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2권 정종 19년 10월 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무릇 강을 건너는 사람을 과중하기 싫음으로 빠지게 되니 사선은 없앨 수 없으나 한 배에 타는 수를 작정하여 과중하게 싣는 것을 검하는 것이었단가. 해사를 시켜 정부와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야대에서 경영관이 아뢰기를 양화도에는 모래가 쌓인 데가 있어 건너기가 어려우므로 김포 통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루를 하루로 옮길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합니다 하였는데 옮겨야 할 것인지를 경기 감사에게 하사하여 물으라.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병단이 한 번 열려 죽음이 100만이고 천리의 피를 흘렸다 하였는데 백성의 목숨을 잔해하며 천지의 화기를 범함으로 군사람 본디 흉기인데도 마지 못하여 쓰는 것이다. 그늘 여여 무창에서 한 일은 당초에 마지 못하여 구축한 것인데 저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나 이 때문에 번번이 들어가 구축할 수 없으니 병단은 다시 일으킬 수 없을 듯하다 하며 특징간 한 형륜이 아뢰기를 당초에 저들이
다시 올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만연하게 되었으므로 마지못하여 구축하였으나 다시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 짐작하여 하는 것이 워낙 마땅합니다 하고 특징간 안윤덕이 아뢰기를 옛 임금 중에는 하루에 900리를 개척한 이가 있는데 더구나 저들이 우리 땅에 살게 하고 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병사는 멀리서 헤아리기가 워낙 어렵습니다마는 저들이 여러 번 패배하여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